옛날 조선시대 어느 산골에 머슴 칠득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지요. 에잉, 어쩌다가 이렇게 기억을 몽땅 잃었단 말이냐. 가엾게 여긴 마을 대장간 어르신이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칠득은 대장간의 머슴으로 살기 시작했지요. 이날도 아침부터 나무를 해온 칠득은 땀에 젖은 옷소매를 훌렁 걷어붙이고 지게에서 나무를 풀어 어르신께 보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쓸 나무 해왔사옵니다. 고작 이게 다냐. 예, 지게에 꽉 채워왔사온데요. 허허, 이놈아. 대장간의 하루에 쓸 나무가 얼만데. 이래선 점심 지나기도 전에 불 꺼지겠다. 어르신은 손부채로 지게 위에 나무를 툭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이걸 나무 해왔다고 큰 소리 치는 꼴 좀 봐라. 어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한 짐 더 해오너라. 예? 아직 숨도 못 돌렸사온데? 숨은 저승 가서 돌리거라. 이왕 머슴 노릇을 할 거면 불 똑바로 지필 나무부터 해와야지. 어르신의 잔소리가 사랑방 기둥까지 울렸습니다. 칠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지게를 둘러매었습니다. 에휴, 얼른 다녀오자. 어르신에게 구박을 잔뜩 들은 칠득은 지게를 다시 둘러매고 대장간을 나섰습니다. 한 짐 더 해오면 기분이 좀 풀리시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산으로 향했지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칠득은 나무를 한 짐 메고 내려오다 마을 끝 폐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가 안쪽에서 웅 하는 낮고 흐린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뭐야? 짐승 소린가? 다시 귀를 기울이니 이번에는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칠득은 잡초를 헤치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진 대문은 덜컹거렸고 부서진 마루 아래 어스름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째 이런 데서 쓰러져 계신 거요? 칠득이 어깨를 흔들어도 여인은 힘없이 신음할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먼.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을 조심스레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방 한켠에 눕혀주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요? 웬 계집을 업어온 게냐? 어르신, 마을 끝 폐가에 쓰러져 있기에 업고 왔사옵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호, 저런 꼴을 보니 사연이 깊을 터인데 젊은 계집이 어쩌다 절이 되었을꼬. 칠득은 그릇에 물을 떠와 그녀의 입에 조금씩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손발과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그런데 얼굴을 닦고 보니 오똑한 콧날에 눈매 고운 천하절색이 아니겠습니까? 하얀 피부는 마치 서리 위의 매와 같았지요. 이런 미인이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목을 닦아주려던 칠득은 문득 그녀의 목 뒤에서 커다란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늦은 밤 여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인가요? 여기는 어르신 댁이요. 폐가에 쓰러져 계시기에 제가 데려왔소.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그래, 대체 어찌하다 그 꼴이 된 게냐? 어르신의 물음에 은화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아하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개로구나. 뭐, 말하기 싫으면 입 다물어도 되니 부담은 말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득이 일 나간 뒤 잠시 후 은화가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얼굴빛이 나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칠득이 끓여놓고 간 미음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제 좀 괜찮소? 이거라도 좀 들게. 우리 집 머슴이 끓여놓고 갔다네. 은화는 감사히 고개를 숙이고 미음을 받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양반과 규수처럼 단정했지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칠득은 은화가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뻐 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시오? 네.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참 다행이오. 걱정이 많았소. 어젯밤엔 정신이 없어 미처 인사드리지 못했어요. 절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폐가에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칠득은 쑥스러워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이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오. 그보다 이제 몸은 괜찮으시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게 칠득씨 덕분이에요. 그날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린 은화를 보며 칠득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얼굴빛을 되찾으니 그 기쁨이 배나 되었지요. 다음 날도 칠득은 일찍 일어나 어르신 상에 올릴 미음을 함께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으로 나가려는데 은화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셨소? 저는 대장간에 다녀오리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터이니 편히 쉬시고 미음은 어르신과 함께 천천히 드시구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은 것뿐이니 칠득은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은화에게가 있었습니다. 대장간으로 가는 길 내내 곱고 청초한 얼굴이 눈앞을 떠나질 않았지요. 대장간에 도착한 칠득은 망치를 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화 씨는 어찌하다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머릿속은 끝없는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야, 칠드가. 너 요새 왜 이렇게 멍하니 있냐? 무슨 일 있느냐? 그게 말이오. 칠득은 폐가에서 주워온 처녀 이야기를 덕배 아저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허허. 네가 노총각이라 장가 못 가니 하늘이 색시감을 보내준 게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녀는 양반댁 규수 갔사옵니다. 이놈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양반이든 천민이든 좋으면 그만이지. 정말 그럴까요? 칠득은 덕배 아저씨의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에게 퇴짜 맞은 일까지 떠올라 머리가 복잡했지요. 그날 저녁, 칠득이 대장간에서 돌아오자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칠드가 은화 씨가 많이 좋아졌더라. 인물도 곱고 말씨도 얌전하니 마음씨가 곱더구나. 어르신의 말에 칠득은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도 은화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지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이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당도 거닐고 바느질도 했습니다. 오, 그렇구려. 참 다행이오. 은화가 살짝 미소 짓는 것을 보니 칠득의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제가 얼른 밥해 오리다. 칠득은 신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밥을 지었지요. 그는 점점 생기를 찾아가는 은화 처녀를 보니 기쁘고 힘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 어서 와서 저녁들 드시오. 칠득의 말에 세 사람은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칠득은 생선 가시를 발라 어머니와 은화 처녀에게 주었지요. 고마워요. 칠득은 은화 처녀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서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은화 처녀는 쑥스러운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밤이 깊어지고 칠득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갈수록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 집에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는 은화 처녀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칠득과 어르신의 보살핌 덕분에 점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집안일을 거들며 밥도 짓고 빨래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뭐 하는 거래요? 아직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대장간에서 돌아온 칠득은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 은화를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밥 짓고 빨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염려 말아요.
힘들면 쉬엄쉬엄 할 테니. 칠득은 더 이상 은화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은화는 신세 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 자꾸 무엇이라도 하려 했지요. 그런 마음을 알기에 칠득도 마냥 말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심부름을 보낸 틈을 타 칠득과 은화는 함께 들판에 나섰습니다. 바람결에 봄꽃 향기가 흘렀고 풀섬마다 노란 개나리와 하얀 조팝꽃이 흐드러졌습니다. 오늘따라 꽃이 참 곱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쪽에 핀 붉은 진달래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득은 은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쉽게 묻지 못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은화 아가씨, 혹시 고향이 어디시오? 은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왔어요. 칠등님과 어르신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은화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칠득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은화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는 은화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칠득의 집에 낯선 미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도 소문을 들었지요. 아니 그 칠득이 녀석이 어디서 저런 여인을 데려온 거야. 내가 퇴짜 놓으니까 어디서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데려오네. 쳇 꼬질꼬질한 대장장이가 미인을 얻으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아. 분명 그 여인은 칠득이한테서 도망치고 말 것이야. 마을 처녀 둘은 칠득이 집에 있다는 절세 미인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녀들은 칠득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은화 처녀를 엿보려 애썼지요. 하지만 은화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벌써 도망친 것은 아닐까? 꼬질꼬질한 칠득이가 벌써 싫어진 것일까? 그래 도망쳐도 벌써 도망쳤을 것이야. 두 처녀는 칠득이 집 담장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안을 살펴보다 해질녘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득이는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피 보고 들어가려는데 집 뒤쪽에서 인기척이 있었지요. 칠득이는 조심스럽게 장독대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은화 처녀가 훌쩍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은화 처녀는 칠득을 발견하고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시오? 아니옵니다. 그저 가족들 생각에 잠시. 혼자 힘들면 내게도 말해보시오. 그럼 슬픔은 반으로 줄 것이오. 내 아씨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겠소. 칠득은 은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화 아가씨,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소. 처음 본 순간부터 아가씨는 내 마음에 들어왔소.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대장장이 머슴이지만 아가씨를 평생 아끼며 사랑하고 싶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구려. 은화는 칠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은화는 마침내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칠득 씨, 저는 사실 대사원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주상께 직언을 올리다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해 가족들은 모두 관노와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없었다가 그 뒤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괜히 저 때문에 칠득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은화의 이야기를 들은 칠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올곧은 선비로 이름난 대사원의 딸이었으며 지금은 가문의 비극 속에 홀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은화 아가씨, 이제 도망치지 마시고 제 곁에 있으시오. 내가 지켜드리리다. 아가씨는 양반이요, 쫓기는 몸일지라도 나는 그 마음을 사랑하오. 저는 당신에게 짐만 될 것이어요. 나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겠소.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견디겠소. 그날 밤 은화는 칠득의 가슴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 걱정에 세상에 홀로 남은 듯한 외로움에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끝없이 흘렀지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칠득의 마음에 은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믿으시오. 나는 평생을 바쳐 아가씨를 사랑할 것이오. 그는 품에 안긴 은화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봄밤 꽃향기 속에서 달빛 고운 하늘 아래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칠득은 어르신에게 은화의 사연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아가씨에게 그런 큰 아픔이 있었구나. 네가 그 아가씨 곁에서 힘이 되어준다 하니 그 얼마나 다행이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는 것이라 내가 너희 혼사를 허하마. 어르신은 그동안 장가도 못 가는 칠득을 걱정해 왔습니다. 비록 쫓기는 몸의 아시라 해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라면 하늘의 뜻이라 여긴 것이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어르신만 모시고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소박 하나 정갈한 혼례상이 올랐지요. 신부의 처지를 생각해 마을엔 알리지 않은 비밀 혼례였습니다. 칠득은 은화의 손을 잡고 눈빛을 고요히 맞추었습니다. 은하 씨, 이제부터 그대의 아픔과 슬픔은 내 몫이오. 기쁨과 복락은 함께 나누고 어떤 일이 닥쳐도 곁을 지키겠소. 은화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세월 끝에서 비로소 닿은 안도의 물기였지요. 어르신도 두 사람이 부부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하여 칠득과 은화는 부부가 되었고 한동안 평온한 날을 보냈습니다. 칠득은 대장간에서 더 힘써 일했고 은화는 살림을 야무지게 꾸렸지요. 한때 대사원대 교수였던 자취는 감추고 살림살이에 부지런한 안주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둘을 보며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그늘에 가려있던 은화의 얼굴에도 차츰 평온이 깃들었지요. 어두웠던 기색은 사라지고 밝고 사랑스러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화무시비롱이라 하지요.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낯선 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붙들고 낯익은 여인의 초상을 내보이며 행방을 물었지요. 소문은 이내 칠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득은 망치를 내려놓고 곧장 집으로 뛰었습니다. 은화 씨, 며칠 전부터 수상한 자들이 마을을 뒤집고 다닙디다. 그 자들이 아씨를 찾는 눈치이니 당분간은 바깥나들이 삼가고 안에만 계시지요. 그 말을 듣자 은화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은화는 불안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때문에 서방님과 어르신께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염려 마시오. 무슨 일이라도 나는 그대 곁을 떠나지 않겠소. 낯선 자들의 기척에 은화와 어르신은 밤마다 창호를 살피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집안에는 얇은 등불만이 떨렸고 세 사람의 숨결은 더욱 낮아졌지요. 며칠 후 한밤중 모두 잠든 사이에 거친 발소리와 함께 추노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역적의 딸이 숨어 있는 걸 다 안다. 당장 내놓아라. 날카로운 고함이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칠득은 자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고 어르신은 은화를 안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웬 놈들이냐? 우리는 역적의 딸을 잡으러 온 추노꾼이다. 당장 내놓아라. 내 놈들이 찾는 여인은 이곳에 없다. 내 집에서 썩 물러가거라. 이미 다 알고 왔다. 대장장이 역적의 딸을 넘기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내 아내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것이다. 내 놈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죽어서 후회 말거라. 추노꾼들이 검을 빼들고 달려들자 칠득은 망설임 없이 대장간에서 쓰던 묵직한 망치를 움켜쥐었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는 허공을 가르는 망치 소리로 추노꾼들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쇳덩이가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갈라지고 부딪히는 금속성 충격음이 마당을 메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에 추노꾼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놀란 건 추노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득 자신도 무쇠 망치 하나로 3명의 칼끝을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요. 아니 이놈 봐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여봐라 한꺼번에 덤벼 목줄을 끊어라. 3명의 추노꾼이 동시에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망치는 한 번 휘둘릴 때마다 불꽃 튀는 쇠소리와 함께 그들의 칼을 튕겨냈습니다. 오히려 추노꾼들이 반격을 당해 어깨와 팔에 상처를 입었지요. 사랑하는 은화를 지키겠다는 칠득의 결의가 그의 숨은 힘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당 뒤편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어르신과 은화가 뒷문으로 빠져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이 악질들아. 횃불과 몽둥이를 든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추노꾼들은 서둘러 달아나 버렸습니다. 숨을 고른 칠득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은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하는 달려와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칠득은 피투성이 얼굴로도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쯤으로 뭘 그리 우시우, 아가씨. 대장장이 일하다 보면 이보다 더 크게 다칠 때도 있어. 너무 염려 마시오. 아이고 얘야. 참으로 고생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들 찾아와 도와주셔서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칠득의 용기와 희생의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녀린 처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사내였으니 그들의 눈에도 진정한 의리로 보였지요. 이제 보니 칠뜨기는 참 사내다워. 저놈들이 다시 온다면 우리 마을이 나서서 은하 씨를 지킬 것이오. 그 일이 있은 뒤 칠득은 대장간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어르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하고 좋은 농기구를 만들었지요. 큰일을 겪고 난 후 두 사람의 정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대장간에서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는 힘과 희망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서방님, 미안하고 고마워요. 덕분에 방황하던 제 삶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나 또한 은하 씨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소.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좋은 날들만 남아 있을 것이오. 그날도 두 사람은 마당의 마루에 나란히 앉아 꽃향기 섞인 밤바람을 맞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하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과거의 그림자도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 그들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이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은화의 뱃속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칠득과 어르신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고 칠득은 혹여 은화가 힘들지 않도록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같이 은화를 위해 정성껏 건강식을 마련했습니다.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르신과 칠득은 아들을 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드디어 복덩이를 내게 안겨주는구나. 내 소원을 풀어주어 고맙다. 어르신은 손주를 품에 꼭 안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늘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튼튼하고 어머니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동명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동명이가 태어난 뒤 칠득의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득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기를 품에 안고 재롱을 부렸고 은화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과 평온 속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왜 이리도 매정한 것일까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된 칠득의 가족에게
추노꾼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여 명의 왈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지난번 마을 사람들 때문에 도망쳤던 추노꾼들이 이번에는 힘을 더해온 것이었지요. 이 집이 그 계집이 있다는 곳이냐? 그렇소, 바로 이 집이요. 여봐라, 당장 그년을 끌어내라. 왈패들이 방으로 들이닥쳐 은화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은화는 한결이를 품에 안고 끝까지 버텼고 어르신도 가세에 그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왈패의 거친 발길질에 어르신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은화는 아기를 안은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내 인연 그 아이를 당장 내려놓아라. 은화는 필사적으로 한결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왈패 두목이 허리춤에서 채찍을 빼어들었습니다. 채찍이 허공을 갈랐고 곧바로 은화의 팔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살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옷소매가 찢어지고 팔뚝 위로 선홍빛 피가 번졌습니다. 채찍 자국은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고 은화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놓지 않으면 이번엔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친다. 한쪽 팔이 감각을 잃은 은화는 끝내 힘이 빠져 한결이를 왈패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노비의 자식이니 데려가라. 왈패들은 순식간에 아기를 낚아채고 은화를 거칠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막 떠나려는 찰나 칠득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집에 추노꾼이 들이닥쳤다는 말을 듣고 대장간에서 망치를 움켜쥔 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 아내를 당장 풀어주거라. 뭐야, 이놈은 또 누구냐? 저자가 바로 칠득이란 자요.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그렇지. 역적의 딸을 아내로 삼다니. 여봐라, 저놈도 포박해라. 도망자를 숨겨준 죄로 몸값을 받아내야겠다. 왈패들이 칠득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순간 칠득의 눈에 은화의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피가 채찍 자국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칠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망치를 높이 쳐들고 달려드는 왈패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저 대장장이 놈이 어찌 이런 무공을 쓰는 것이냐? 전부 한꺼번에 덤벼라. 칠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망치를 쥔 그의 팔은 쉼없이 움직였고 왈패들과 추노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칠득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때 칠득이는 내금위의 명을 수행하는 살수였지요. 나라의 명이라면 물속이건 불속이건 뛰어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녘 오랑캐들과 싸우다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그는 모든 기억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대장간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잠든 본능은 깨어났습니다. 망치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달려드는 적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습니다. 추풍낙엽처럼 픽픽 쓰러져가는 왈패들과 추노꾼들,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단 한 명의 추노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너희를 살려보내면 또다시 찾아올 게 뻔하다. 한 놈도 살려둘 수 없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도 시켜서 하는 일일 뿐이요. 우리가 죽는다 한들 그분은 다른 자를 보낼 것이요. 그렇다면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나도 곧 죽임을 당하오. 그렇다면 네 목숨은 내가 먼저 걷어주마. 살고 싶거든 당장 그 이름을 말하라. 잠시의 침묵 끝에 추노꾼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상대감이오. 뭐라? 우의정이 어찌 연약한 여인을 죽이려 드는 것이냐? 은화씨 집안을 영모로 모함한 자가 바로 그분이었소. 이미 은화씨를 제외한 온 가족은 목숨을 잃었소. 이제 아씨마저 죽으면 우상대감의 죄는 영원히 덮이게 되오.
그 말은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악귀가 다 있나? 세상 말세로다. 그자를 막지 않으면 또다시 사람을 보낼 것이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 그자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끝을 보겠소. 내가 없는 동안 제발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시구려. 알겠네, 칠득이. 이놈들은 우리가 가둬놓고 지킬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게. 칠득은 의원을 불러 은화의 상처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계시오. 내가 한양에 올라가 그자들을 끝장내고 오리다. 부디 몸성이만 돌아오세요. 서방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알겠소.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리다. 칠득은 어르신께 큰 절을 올리고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궁궐 호위와 비밀 임무를 맡던 내금이 살수였으니까 말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칠득은 곧장 내금이 종사관 석보를 찾았습니다. 석보는 내금이 시절 함께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이자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 칠득이가 맞나? 그래, 친구야. 그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지만 며칠 전 모든 게 돌아왔다네. 하늘이 도왔구먼. 자네가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겨.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아나?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나? 대장간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지냈네. 허, 자네가 계속 내금위에 있었더라면 벌써 높은 벼슬에 올랐을 텐데. 참 안타깝구먼. 그건 그렇고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무언가, 무엇이든 말해보게. 칠득은 우상대감이 은화의 집안을 영모로 모함하고 아내까지 해치려 한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결국 그자 때문에 자네 부인까지 위험에 처했단 말이군. 석보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때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알겠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자의 죄를 반드시 밝히겠네. 아니, 이번 일은 내가 한다. 오늘 밤 그자의 집에 잠입해 증거를 찾아오겠네. 자네는 그 증거를 근거로 그자를 체포해 문초하면 되네. 역시 자네답구먼. 자네가 맡은 임무가 실패한 적이 없었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네. 그리하여 칠득은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 복면을 쓰고 우상대감 집담장을 넘었습니다. 저 방이 우상대감의 거처로군. 그는 거처의 문틈에 은밀히 연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연기를 들이마신 우상대감은 의식을 잃었고 칠득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 서랍을 하나하나 뒤진 끝에 비밀 서랍 속에서 수북이 쌓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은화 씨의 아버지 전 대사원을 영모로 모함하고 가문을 멸문시킨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 하달 문서와 처리 보고서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지요. 이것들이 틀림없군. 다음 날 칠득은 확보한 증거를 친구 석보에게 건넸습니다. 하하, 역시 자네 솜씨는 여전하구먼. 이 정도면 그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겠어. 석보는 문서 뭉치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오늘 당장 주상전하께 아뢰어 그자를 추포하겠네. 알겠네. 자네만 믿겠네. 이게 다 사실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렇지 않아도 그자의 영모가 의심스러웠으나 증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네가 가져왔구나. 신이 찾은 것이 아니옵니다. 예전 내금위에서 가장 출중했던 박칠득이 찾아낸 것이옵니다. 허, 자네보다 더 출중한 자가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자도 앞으로 나와 함께 비밀 임무를 맡으면 좋겠구나. 전하, 박칠득은 천군만마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자를 직접 내게 데려오라. 그리하여 칠득은 석보와 함께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주상은 칠득의 공로를 치하하며 즉시 내금위의 비밀 살수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내금이는 우상대감을 사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냈으며 그를 따르던 무리들 또한 모조리 투옥되었습니다. 주상은 특히 은화의 아버지 전대사원의 억울함을 풀어 가문을 복권시키고 관작을 추증하였습니다. 우상대감에 대한 복수를 마친 칠득은 곧장 말을 타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가족이 기다리는 집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과 부인 은화가 마당으로 나와 칠득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양에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상대감은 유배를 갖고 은화 씨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되었구나. 하늘이 도왔네. 칠득은 어르신께 큰 절을 올리고 부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는 쫓길 일 없으니 안심하시오. 은화는 칠득의 가슴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기뻐요. 그리고 아버님의 누명까지 벗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칠득은 한 손에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은화를 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행복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더는 부인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었고 그들을 괴롭히던 추노꾼들과 왈패들도 관아 감옥에 갇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아내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더라도 우리 고향 마을은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는 임금이 하사한 가마가 여러 대나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 가는 칠득의 행렬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칠득은 임금이 하사한 기와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은화와 아들 한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던 머슴이었던 그는 부인을 만나 잃었던 기억을 되찾았고 마침내 임금이 총애하는 내금이의 무관이자 나라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들어선 석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칠득이 주상전하께서 찾으시네. 새로운 임무를 주실 모양이야. 칠득은 잠시 은화를 돌아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다시 한번 나라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